답은 나와 있는 거지만 그 시대마다 그 시장에 맞춰가지고 그 시대의 용어로 그 시대의 논리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새롭게 해석한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리더가 되고 그 사람들을 사상가라든가 혁명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철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했죠. 이 양반들 혁명가들이었어요. 일부 종교에서 단군이라든가 뭐 등등 폄하하고 그 시대 가장 적극적인 혁명가들은 그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냉정히 말씀하면 안중근 의사보다 더 고통을 받은 많은 독립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독립전하는 와중에서 안중근 의사는 실패됐고 어쨌든 간에 그분 돌아가셨지만은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고생을 했고 더 많은 분들이 죽어갔고 그분들은 제가 여기서 배제 이름이 없잖아요. 안중근이나 이런 양반들은 대표자로서 상징 인물을 내세웠지 그분들 말고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인식을 못하는 거죠. 자, 전력이 토대입니다. 싸우기 전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토대가 무엇인가? 이럴 때 혈연도 그렇고 일본의 차별성도 그렇고 (3시 20분까지) 하면 됩니까? 4시까지?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는요 일부 분들 아시는 제가 여러 가지를 좀 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민족의 역사 책에서 뗏목을 타고 여러분들 탐험되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이 수첩에도 항상 그 단군 영종을 모시고 있어요. 대중교죠 당연히 모시고 다니고 탐험할 때 뗏목에도 오면 딱 이걸 딱 붙여놓는 거죠. 왜냐하면 탐험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신물을 갖고 와요. 신물 아시죠? 네, 이럴 때 뭐 십자가부터 해가지고 저는 뭐 불교니까 저 활동하는데도 불교적이니까 그쪽도 기증한 불상도 몇 번을 모시고 와요 제가. 그 중에 하나 저는 뭐냐면 단군 거니까 딱 그 떼먹고 아프다고 딱 핀을 찍어 가지고 힘든 거죠. 제가 친구들이 히말라야 등정 달 요즘은 누구나 많이 히말라야 등정하지만 우리 때 우리 동기들이 가장 선두였었어요. 그때도 야, 일 좀 가면은 이 가슴 놓고 와라. 언젠가 발견된다.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해요. 십자가도 놓고 뭐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할 뿐만 아니라 단군 그러면 우습게 생각해 이 사람들이. 그리고 촌스러운 걸로. 아니죠. 가장 혁신적인 사람들이 단군을 하시는 거죠. 통념을 바꿔야 되는 게 좀 아쉬워요. 지금도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모습 다니죠. 가죠. 그래서 나철 선생은 밑에 보시겠지만 독립전략과 전술의 절대적인 갱신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의 전략이 무엇인가? 일단 단군의 존재를 앞에 내세우고 민족 정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다음에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알려서 교육시키자. 이렇게 비로소 우리나라 역사에서 온전한 의미의 민족 역사가 시작됐고 민족의식이 형성됐고 말 그대로 근대적 민족이 된 거죠. 그동안 우리 역사학자들이 또는 정치학자들이 얘기할 때 근대 민족 그러게 되면은 이를테면 집행 축제로서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근대 민족으로 봤는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집단의 원 정체성을 자각한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예전에는 국가의 하나의 공동체랄지라도 거기는 엄연히 신분의 차별이 있었고 차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근대 민족에 와서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의 민족이니까 근대 민족도 정착자들과 저의 입장은 좀 다른 거죠. 단군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보는데 조선 원액 국가란 말을 썼는데요. 제가 고조선이란 말을 잘 안 써요. 고조선이란 말 자체는 이런 삼국유사에 나온 거지만 그 위에 악용이 된 거지요. 일련이 저는 폄하했다 보지는 않은데 어쨌든 고조선이란 말을 썼거든요. 근데 그 위에는 고조선 그러게 되면 특히 일본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보면은 우리 역사를 추상화시키고 관념화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을까?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갖잖아요. 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데 세계 역사를 너무 모르는 거죠. 세계사에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 한국 역사에 보게 되면 우리 한국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늘 소심하고 기술력도 떨어진 것. 그리고 한 2,000점만 올라가면 거의 원시세인 줄 알고 있어요. 전혀 아니죠.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는 고각적으로 발굴들이 많이 됐고 또 우리도 그렇지만 오히려 중국이 발굴을 많이 하다 보니까 4,000년, 5,000년대도 뛰어난 문화를 가졌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민족이 활동했던 무대와 상당히 가깝거나 중복되는 지역에서. 그리고 세계사를 바라보면요. 너무너무 달라요. 제가 학생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이거 네안데르탈인이죠. 호모사피엔스인데 네안데르탈인이 13만 년 전에 이미 에게를 왕복하면서 무역을 했다. 이게 제가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지금 장보고 시대 때도 황해를 횡단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연안 항해를 했다고요. 제가 해양사 전문가, 해양사 항문 제가 만들었어요. 지금 저는 뗏목으로 여러 번 그걸 항해를 하면서 입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세계를 저는 배를 타고 지중해 아니라 북해까지 왕복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다른 건 떠났어라도 제가 90일간 직접 갔다 온 사람, 배를 타고 북해까지. 그 밖에 뗏목 더 말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외국의 많은 사례들 가지고 주장을 해도 역사 기회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13만 년대 인간들은 에게를 왕복하면서 무역을 해요. 호모 엘렉투스가 잠수를 해가지고 조개를 채취했던 흔적들이 발견돼서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런 학문적 성과를 모르고 그리고 또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인간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을 그런데 그들은 이미 수만 년 전에 이런 높은 단계에 이르렀고 우리는 2000년 전에도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이거는 잘못된 말씀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고조선이라는 용어를 대신에 원조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첫조선 아니겠어요? 첫조선. 첫조선인데 당연히 처음이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원액이에요. 나머지 있는 나라들은 다음 제한 나라들은 일종의 재생이 되는 거죠. 리바이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위에 세워지고 고려라는 나라도 그 위에 세워지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한국 이전에도 있었고 뭐든지 특히 LA대 이론이지만은 종교에서 나온 이론이지만 처음에 원액이 있게 되면 원액이라는 말 안 쓰고 원형이 있게 되면은 그 위에